반갑습니다. 페인커입니다. 저쪽 뭐 에어컨 있나? 기계음이 좀 심하네요.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할까?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제가 요 현장도 비롯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외벽 타일이에요. 외벽 타일도 종류가 많죠. 파벽돌이 있고 그냥 붙여서 하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암석같이 그 다공성이 있는 파벽돌이 될 수도 있고, 파벽돌이라는 말은 벽돌을 이렇게 잘랐다는 거예요. 어떤 사이즈나 크기에 맞춰 얇게, 그래서 붙이는 타입이죠. 그런 게 있고, 우리 욕실 같은 데 보면은 타일 있죠. 타일처럼 아주 매끈한 외벽 타일이 있죠. 요즘에는 외벽 타일 부착도 그렇고 위험하다고 좀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사이딩 같은 거, 세라믹 사이딩이나 아니면 뭐 그런 사이딩 같은 류를 좀 붙이는 류나 뭐 그런 거를 많이 하시던 것 같던데, 또 하는 데는 또 있어요. 아직도 드물게.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보여드릴까요? 보면은 타일이 굉장히 많죠. 보면 집집마다. 예전에는 저게 제가 어릴 때 그 봤을 때는 고급 마감재였던 것 같아요. 고급 마감재.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있는데, 그 외벽에 일단은 첫째로 누수가 있는, 오래됐으니까 보통 이제 한 30년에서 한 50년 가까이 되는 집들이 좀 많이 있어요. 부산에는 노후화가 많이 됐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부산 지역의 이제 특색이 뭐냐면, 요즘에 특색이 뭐냐면은 자꾸 노령화가 되는 추세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장가도 가고 결혼을 해야 애도 낳고 한몫 이제 거들어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 이제 계속 노령화가 되고,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제 새로 들어와야 평생을 갚아내가면서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수리하는 경우가 더 많죠. 부산이 특히 많습니다. 대구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축도 많이 하지만 수리하는 건물, 그러니까 뭐 방수나 외벽이나 도색 작업도 그렇고 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은 특히. 그리고 그 건축물에 대한 애착이 있죠. 인간은 이제 뭐 환경이 변화되거나 바뀌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여력은 되나, 다른 데 가서 이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은 되나, 그냥 살던 곳에서 살고 싶어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양정이죠. 부산 양정인데요. 그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음성 녹음이 안 됐던 거예요. 지금도 이제 음성이 파일이 날라가서, 그래서 이제 새로 찍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음성이 없는 현장 사진만 잠시 보여드릴게요. 요 사진이 아니고 영상만, 음성은 없습니다. 잠시 보여드리고. 막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죠.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지금은 이 종류의 타일이에요. 이 종류의 타일인데, 이건 막 제가 뭐 테스트 해보고 꾸고도 보고 뭐 이거저거 다 해본다고 그래서 이런데, 아주 매끈매끈한 이게 원래의 모습이에요. 요게 이 타일인데, 여기에 수성 페인트 칠을 해서 이게 안 벗겨져야 되는 게 이제 주 목표인 겁니다. 아무리 뭐 수성이 좋고 작업성도 뛰어나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요 보면은 그 현장 영상에는 요 매지 사이에는 콘크리트로 돼 있죠. 그거는 원래 유성보다 수성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콘크리트. 그런데 수성 자체는 원래 얘 태생은 콘크리트에 우리 아주 미세한 다공성이나 아주 구멍이 많은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거를 물고 부착력을 가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수성 도료는. 그런데 이거는
아주 맨들맨들한 표면이라서 부착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이제 저만의 또 이제 배워서 노하우를 배워서 특색에 있는 자재를 수성에 1대1 함량으로 이제 섞어서 그래 도색을 한 거거든요. 요거는 모 대학교, 부산의 모 대학교에 시공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저의 프로젝트는 또 다른 거죠. 그거는 추천해주는 분의 프로젝트였고, 제 프로젝트는 저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하냐면요, 부착력입니다. 페인트는 1순위가 부착력이거든요. 그래서 부착은 나와요?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나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어제만 해도 수성으로 했어도 막 벗겨지는 거예요. 손톱으로 해도 지금은 조금 힘들게 벗겨지는데, 왜 그러냐면 벗겨지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거와 모재와 수성이 부착이 좀 덜 된 거보다, 하나는 뭐냐면은 너무 얇아서 그래요. 너무 얇으면은 페인트 자체가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두께가 있으면 두께가 있는 만큼 긁히고 표면만 긁히겠죠. 그러나 이 정도의 부착은 됩니다. 이걸 크로스컷이라 그러는데, 줄 칸수가 10칸, 가로 10칸, 세로 10칸 해갖고 총 몇 칸이고 100칸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줄을 11개씩 꺼야 돼요. 자, 잠시만요. 이게 테스트, 아이고, 좀 요걸 이제 시끄러워서 절로 못 가겠는데, 어디로 할까? 시끄러워서 못 가겠는데, 일단은 그냥 여기 서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런 식으로 했죠. 11개, 이게 하나, 두 개를 끄니까 이게 한 개가 나오죠. 그래서 11개를 끄면 10개가 나오고, 맞죠? 이런 식으로. 1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격자 모양을 만들어서, 요 테이프로, 테이프를 그 구글에 크로스컷, 영어로나 아니면은 한글로도 크로스컷이라 치면은 잘 상세하게 테스트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좀 묻어나는데, 지금 수성으로 해도 얼마만큼 몇 퍼센트의 페인트가 도막이 떨어지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면적으로 보면 되겠죠. 전체 면적으로 100으로 봤을 때 여기에 묻어 나오는, 떨어져 나오는 페인트의 양은 몇 100분의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한 퍼센트가 나오겠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좀 명확한 방법도 있고, 요게 테이프가 원래 그 규격이 있어요. 3M 테이프가 있는데, 이거 투명 테이프예요. 그리고 요 커터 칼도 이렇게 대고 할 수 있는 그 격자 모양의 이게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하면 되는데, 그냥 자로 1mm 높낮이로 맞춰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해주라는 그런 규정이 잡혀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아마 25 마이크론인가 몇 마이크론 이상부터 125 마이크론, 30 마이크론인가 15 마이크론인가 뭐 그럴 거예요. 15 마이크론 이상부터 125 마이크론 이하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까지는 요 테스트를 진행해라. 그리고 크로스컷이라죠. 컷 자른다, 크로스 이렇게 교차되게 자른다. 그리고 X컷은 이렇게 X로 돼서, 이것도 각도가 있어요. 몇 도로 해서 이것도 테이프로 붙이면 여기 뭐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로 또 이제 측정하는 방법. 125 마이크로 밀리미터 그 두께 이상을 이제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래돼 갖고 잘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찾아보면은 나옵니다. 어찌됐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렇게 아예 있잖아요. 막 이렇게 확실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래도 솔직히 이 제품을 어저께만 해도, 저는 어제 영상을 찍었을 때만 해도 그 음성이 없어져 갖고 다시 찍는 거지만 안 된다 했어요. 저는 이 제품이 되게 이 정도면은 돼요, 사실. 그러나 수년, 그냥 5년에서 10년 가기에는 무리감이 있죠. 수성이라서. 왜냐면은, 그리고 이거 신나나 어떤 용제나 그런 걸로 화학적인 그 물질로 하면은
지워지겠죠. 이거는 10년 돼도 원래 수성은 지워집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빨간색인데 화이트로 올릴 건데 이게 다 지워져 버리면 안 되죠. 근데 유성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성으로 제가 돌릴 예정입니다. 근데 수성으로 2회 작업을 해서 뭐 혹시 칠을 하다가 좀 부족하거나 놓친 홀리데를 하죠. 그냥 그 부위를 놓친 면이 있어도 같은 색상이고 같은 광택에 같은 재료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시공할 수도 있는 면이 꼼꼼하기 조금 덜 꼼꼼해도. 근데 나중에 이렇게 벗겨지거나 아니면 지워지면 안 돼서 만약에 오늘 요 영상을 찍지 않고 테스트를 또 다시 안 해봤다면은 이런 상태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괜찮네요. 괜찮고. 그래서 만약 정 안 되게 수성을 어차피 2회는 할 거거든요. 2회는 할 건데 정 안 되게 수성의 제품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현장이라면 아 이것도 믿을 만한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저께만 해도 절대 안 된다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말을 바꾼 거예요. 예, 이 정도 짱짱하면 됩니다. 유성도 제가 이제 사용하려는 제품도 물러요. 그거는 이제 비닐계 타입의 유성이에요. 보통 비닐계 타입이라면은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재료, 페인트 재료인데요. 그거는 되게 어디든 다 붙어요. 그래서 보통 또 뭐 워시 프라이머도 비닐계 타입이죠. 그러나 이거는 100% 비닐은 아니고 비닐계가 함유되어 있는 아니면은 뭐 공중압돼 있다 같이 이제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팔에 문어다리 팔을 달았던 그래서 이렇게 변형시켜 놓은 그런 제품, 유성의 제품을 사용할 겁니다. 그에 대해서 그러면 유성의 내구성, 이거는 수성인데도 요 정도 수성이라서 내구성이 약한 거고, 실제로. 둘째로는 막이 워낙 얇게 칠을 해놔서 또 얇은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 강력한 유성이라도 막이 되게 얇으면은 벗겨지기도 해요. 박막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제가 햄펠 도료가 있습니다. 외국 그것도 도료를 알고 있는데 어느 나라인지는 저는 까먹었는데 그쪽에 감리분께서 감리들은 저는 다 선배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장 감리. 그쪽 감리분께서 경험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또 각각의 감리회사 분들만의 경험이나 노하우 다르고 또 각각의 개인차적인 그게 다른데 그분께 저는 흘러가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들었어요. 아, 막이 또 얇으면 내구성이 약해진다.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요거는 1회 발라서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괜찮은데요? 이것도 안 되는 거를 보여주려고 또 테스트하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뭐라 해야 되나, 수성에 대한 건조보다 여기에 함유된 수용성 제품이 이액형이에요. 그만큼 강하다는 거겠죠. 예. 수용성 우레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맞습니다. 이게 추천해 주신 게 확실히 맞네요. 부산의 모 대학교를 시공했을 정도면은 테스트를 다 하셨대요.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근데 어제만 해도 이게 물러갖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경화라고 그러죠. 경화가 덜 됐던 거예요. 수용성 우레탄에 경화가 덜 되고 수성만 이렇게 살아있었던 경우겠죠. 그래서 아마,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거 사진 지금 올려드리는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에나멜로 한 거고요. 부착 좋아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애니탄이랑 우레탄 이거 노를 거니까.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유성 위에 수성을 한 겁니다. 예. 그래 한 거고, 원래 이제 페인트 회사에서는 외벽 타일에 도장이나 도색하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책임질 수 없다. 왜냐면은 페인트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에 대한 건 없다, 이 말인 겁니다. 왜냐면은 만약 그 책임을 져야 되면 우리나라에 문제되는 페인트는 전부 다 갈아줘야 되고 문제가 엄청 복잡해지고 커지겠죠. 책임은 없다, 이 말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는 하더라. 현장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냐, 뭐 어떤 제품을 쓰고 그 위에 어떤 제품을 써서 이제 부착을 가지고 도색을 하더라. 그런 거는 종종 그렇게 한다. 선배님, 의 선배님. 왜냐면은 시공성이라는 건 또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내일 그렇게 유성 제품을 칠을 하고, 제가 같이 칠하는구나. 저도 로프 타니까.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또 완성이 되면은 그 결과값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또 새로, 이거는 신나로 주면은 그냥 싹 지워지거든요. 지우고 그 테스트하는 그걸로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 테고, 그리고 그 결과물, 그러니까 현장이죠. 현장에 대한 외벽 도색한 거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게 또 생각과는 달리 또 잘 되니까 또 이게 제 영상은 되게 의외성이 많습니다. 이거 아우 괜찮네. 그 말이 맞네. 저는 사람 잘 안 믿어서, 제가 안 해본 이상 잘 안 믿어요.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작업하거든요. 오늘 이제 비가 그쳤고, 그리고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죠. 조금씩 무더위 있으면 항상 조심하시고요.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